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은요, 뭐 시니어 뉴트리셔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예, 예.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헬스 트레이너 네. 예.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네. 네, 네. 건강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보를 또 준비를 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네네. 지난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네. 올바른 이제 영양제 영양제 복용법. 복용하는 네, 법. 네. 사실 이제 영양제 쪽에서는 음. 뭐 미국 이쪽 그 메인 스트림 쪽이 좀 더 앞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예, 예. 지난번 그 해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또 네, 네. 그다음에 또 이 맥박을 이용한 예, 이제 예. 운동법. 그게 되게 네. 새로웠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새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메인스트림에서는 네네. 굉장히 아. 기초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네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특히 예, 예. 이제 미국인들이 운동하는 걸 보게 되면 네네. 거기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런 거 예. 막 유행을 하는데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엄청 막 너무 심한 운동들을 하셔서 네. 아, 이거는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네. 그 운동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맥박수에 포커스를 하면 네.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예, 예. 없어요. 네네. 네. 내 몸이 만들어지고 내 몸의 음. 건강이 유지되는 방법은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네네. 내가 헐빛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네네. 거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내 몸에 대한 이제 기초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좀 더 약간 수준을 높여서 예. 네,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오늘 이제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 내용은 네. 아마 그동안 이제 여러 뭐 그 광고나 아니면 뭐 건강 정보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네. 뭐 항산화. 항산화 너무 네. 너무 많이들 관심을 너무- 갖고 계시죠.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쵸. 활성산소, 맞아요, 맞아요. 또 네네. 산성과 뭐 알칼리, 그쵸, 그쵸. 그다음 뭐 이온, 뭐 음이온. 네네네. 그러면 아마 이 단어만 나와도 네. 아유 저 맨날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네. 항산화, 네네.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 네네. 그다음에 산성 알칼리, 음. 이온, 음이온 네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건 모르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리고 솔직히 뭐 항산화 뭐 이렇게 말씀하신 활성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내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는 네.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모르겠더라고요. 분들 어려워요. 많아요. 그래서 예, 그냥 예. 이거 뭐 활성산소, 네. 뭐 항산화 그러면 네네. 뭐 몸에 좋은가 보다 생각하시는 건데 예, 예, 예. 뭐 원리도 모르시고 그쵸. 지금 아마 그쵸. 단어들이 예, 예, 다 예. 같은 말이라고 하시는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으셨을 맞아요. 수 있어요. 네. 산성과 알칼리, 활성산소 이런 거 다른 거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예, 예. 우리 몸에서 다 같은 아.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예. 내용을 들으시면 네. 굉장히 그 속이 시원해지지 않으실까 그러네요.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이 말 자체는 다르지만 이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말도 같은 거예요? 같은 역할이라기보다는요. 네네네. 건물을 보고 예, 예. 저기 뭐 이쪽 각도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이고 예, 예. 저쪽 각도에 봤을 때는 예, 사각형이라고 예, 그렇죠, 하면 그렇죠. 사실은 건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런 그렇게 의미로 또 얘기해 생각하시면 주시니까 돼요. 이해가 확 되네요. 예, 예. 그런 이제 각도에서 음. 특정 단어만 뽑아가지고 네, 활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듯이 그렇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오늘 네. 이온하고 음이온까지는 시간 관계상 이제 예, 다음 예.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 같다는 같다라. 것까지를 얘기하는데 조금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오늘은 항산화 작용, 네네. 그리고 활성산소, 네. 산성과 알칼리까지. 아, 그것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어떻게 예, 같은 예, 예.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산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이게 네.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네네. 지구에 이제 왜 사람이 유독 뭐 달에도 우리가 가까운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화성에도 화성. 예. 도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네, 입증이 됐잖아요. 예. 그 어떤 이유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산소죠. 산소가 없다고. 예. 산소가 없어서 네. 뭐 물 얘기도 있지만 뭐 음. 달에도 물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또 화성에도 물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지만 네.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는 이제 특별한 그 행성이죠. 그래서 네, 네. 지구 안에 음. 물뿐만 아니라 산소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산소가 지구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대기 중에 네네. 18에서 21%가 산소예요. 아, 18에서 21%. 네. 오, 네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산소가 아니고요. 그렇네요. 예. 네, 예. 18에서 21%. 그러니까 예. 왜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데 네네. 이게 우리 몸하고 활성산소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 그 산소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들여마신 이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네네네. 그게 다 산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네요. 18%에서 그러네요. 21%만 산소예요. 산소인 거예요. 예. 그걸 어디서 걸르냐면 폐에서 폐에서. 걸르죠. 예. 폐에서 걸러서 네. 산소만 이제 혈액에 공급하는데 그걸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공급하죠. 그래서 네네네.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굉장히 기본 과정이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네. 내가 호흡을 할 때 만약에 천이라는 네.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네네. 20%면은 200이죠. 200. 예. 200만큼을 흡입하게 산소로 바꿔서 내 혈액에 공급하는데 네. 그 200 중에 3%, 네네. 3%는 반드시 활성산소가 됩니다. 아, 200 중에 3%는. 네, 예. 3%는 네. 무조건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그럼 무엇이냐면은 네. 뭐 어려운 얘기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예. 그냥 프리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산소가 불완전한 거예요. 산소가 완전체면 예. 내 몸에 제대로 쓰이는데 네네. 불완전하다 보니까 네. 다른 세포와 결합을 해서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 활성산소가 그럼 우리 몸에는 아주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은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네. 몸에 불필요한 인자들이 많이 분출됩니다. 네네. 특히 이제 호르몬 계열도 우리 몸에 쓰이고 남은 잔여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분출이 돼요. 네네. 특히 이제 성장기에는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그 몸 안에 남은 찌꺼기 같은 분출물들을 네네. 체내로 배출하는데 활성산소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만약에 활성산소가 없다면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높을 수 없고요. 네네. 네,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네. 내 몸에 남아져 있는 내 몸을 유해가 되는 네네. 그런 세포들과 합쳐져서 밖으로 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쁘다고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요. 우리는 뭐 항산화 좋은 거, 활성산소 나쁜 거 뭐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노화가 일어나면서 네네. 또 호르몬 분비도 적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산물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남는 활성산소가 생겨요.
남는 네네. 이 내 몸에서 100% 이제 나머지 이제 내가 호흡된 산소에서 네. 3%가 활성산소로 변하면 네. 그 남은 활성산소들이 내 몸의 다른 찌꺼기들과 합쳐져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산물들이 적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음. 이 활성산소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살아있는 세포와 결합을 해서 예예.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소는 이제 옥시전이라고 하고 예. 화학기고 기호를 이제 O라고 그러죠. O. 네네. 근데 이 O는 음. 산화작용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는 부식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어떤 물체나 음식이 썩는 과정도 산화가 되는 거죠. 거죠. 예예예. 그래서 내 몸에 김이나 주근깨로 꺼먹게 되는 부분 예. 그것도 일종의 활성산소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게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피부에 김이 끼는 뭐 이런 네. 거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산화 예. 활성산소가 네. 배출되지 못하고 다른 세포와 결합되면서 아.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네네. 그 산화되는 작용이 이제 결과적으로 커지게 되면 네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죠. 예.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 음. 대부분이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활성산소가 네. 몸 안에 쌓이면서 네. 점점 그 산화작용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커진 그 질환이 네네. 암으로 발전하는데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산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도 예. 산소고 네네. 산화작용인데 네. 예. 이제 반대되는 거죠. 예. 예.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네. 어떤 물질이나 음식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이러진 않나요? 생성되진 않는데요. 예. 내가 들여 마시는 공기 중에 네네. 또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예.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근데 이 몸에서 뭔가 생성이 돼서 그걸 막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력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면역은 내 몸에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네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침투했을 때 네. 막아내는 이제 면역 그렇죠. 능력이고요. 네네. 물론 내 몸의 세포의 산화작용이 일어났을 때도 네네. 그 산화작용이 어느 정도 커져서 어떠한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움직일 수 있지만 네네. 단순하게 네. 우리 기미가 생기면 쉽게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렇죠. 예. 우리 세포가 그걸 복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요?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건 내 멘탈리틱하게 네네. 시각적으로 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 몸 안에서는 그게 어떤 그 문제라고 그것도 같은 이제 네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그렇죠. 돼서 곰거나 했을 뭔가 경우에 통증이 일어나거나 그때 이러면 이제 내 몸이 일을 하는 거군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 근데 대부분 뭐 김이나 주근깨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항산화 작용을 네네. 이제 좀 더 왜 항산화라고 하냐 산화를 막는다. 네네. 그럼 산화를 막는 방법이 뭐냐? 이 산화 작용에 있어서 이거는 물리의 법칙이에요. 네네. 산화를 막는 방법은 산소, 활성산소, 산소를 수소와 결합시키는 게 산화를 막는 중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합쳐지면 수소 2개면 H2, 그다음에 산소 하나 O, 그러면 H2O가 물이죠. 물이잖아요. 예. 그게 중화작용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대기 중에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H예요. 예. 근데 H2라고 하면 수소 2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분자 수소라고 얘기해서요. 네네. H2라는 성질의 그 수소가
또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네요. 네, 이건 약간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가려고 네네. 최대한. 네네. 근데 어찌됐든 수소가 네네. 필요한 거예요. 수소가 예예.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중화작용을 만든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요. 아시면 예예. 되는데. 그래서 시중에 뭐 수소수 물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몸에 이제 들어가서 네.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소수를 그렇죠.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네. 활성산소의 그 부작용을 막아주는 게 이제 수소의 수소. 역할이에요. 그렇군요. 자, 오늘 동의보감에서는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 모시고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몸을 중화시켜주는 이 수소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이 수소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알면 할수록 이 수소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네. 활성산소 자체를 안 되는 거군요. 네. 산소 활성산소는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 할 수가 할 없는 수 거네요. 없어요. 예, 무조건 예. 산소를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다 우리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 무조건 3%가 활성산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뭐 활성산소를 없앤다 이런 게 활성산소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식의 중화작용을 통해서 좀 중화작용을 통해서 네, 없애는 거죠. 근데. 없애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중화작용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뭐 그 영양제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 항산화 작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사실 대기 중에 수소가 훨씬 많아요. 산소보다. 예. 그렇지만 잠깐만요. 아까 산소가 18에서 21%인데 네네네. 이제 수소는 뭐 거의 그냥 대기 중에 뭐 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소흡을 하고 있으니까 수소도 내 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소를 마시고 있는데 왜 활성산소가 막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약간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H라는 게 한 개짜리라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분자수소라고 해서 H가 두 개짜리, 두 개가 세트로 된 걸 얘기하는데 이 두 개짜리는 산소보다도 훨씬 희박하게 보통 3%도 안 되는 양이 그렇군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많아야 그렇죠. 활성산소 자체를 만들어내는 걸 좀 막아줄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뭐 수소는 또 입자가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뭐 이렇게 어떤 용기나 이런 데 담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물보다 입자가 가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다 투과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수소는 65도면 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끈다는 얘기는 활동이 세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다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를 가둬둔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에 분자수소라는 게 이제 어디에 많이 있냐면 H가 두 개가 세트로 돼 있는 거. 세트 수소. 쉽게 얘기해서 세트 수소라고 하는 게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많이 있어요. 특히 야채, 이제 채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야채나 말씀하신 뭐 과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챙겨 먹음으로 인해서 이걸 중화를 시켜주는 작용을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 내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그 이 수소 세트, 분자수소라는 게 발현이 돼서 그 분자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이 돼가지고 네. 물로 변환되면서 중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네네. 이제 그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저 과학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이해도 되고 재밌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수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예. 수소가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드냐. 네. 물에 수소를 담는 거는 사실상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양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야채나 채소를 통해서 네네. 우리가 그 몸 안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이 분자수소라가 하는 수소 세트를 발현시켜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활성산소를 막고 내 몸을 젊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네. 몸에 쌓이지 않게 분자 수소가 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수소의 농도가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 물질의 수소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네.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수소의 농도를 난 이걸 뭐 어떻게 일일이 내가 체크업을 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소를요? 네. 자, 네네. 여기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네.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농도를 측정하는 그 단위 중에 네. pH라는 건 pH pH 그럼요. 농도. 네. 그게 potential of hydrogen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수소의 농도인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수소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수소가 많으면 네. 알칼리. 수소가 적으면 그럼 뭐가 많겠어요? 산소가 많겠죠. 산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화되는 우리 신체가 7.3, 23 정도가 이상적인 바디 건데 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우리 체내가 거의 산성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네. 알칼리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산이 2.3에서 2.5 사이에 아주 강한 강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리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다 산성화로 변합니다. 그런데 산성으로 변하는 과정에 내가 먹은 음식에 수소가 많이 들어있다면 그 수소가 발현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 수소들이 내 몸에 산성을 알칼리화시키고 활성산소를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신체의 이제 소화 과정의 흐름이에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몸이 산성화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몸의 산성화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하고 이제 신체 산성화하고는 약간 다른데 달라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내 몸이 약 산성화되어 있다가 소화되는 과정이 알칼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 몸의 pH 농도를 잴 때 수시로 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소변을 가지고 알칼리 농도를 재는 이유가 수면을 취하는 과정에서 내가 특히 불면증을 이제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내 몸이 산도가 높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산도를 줄여서 알칼리화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몸의 산도가 떨어지기 전까지 간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돼서 지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 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몸의 산도를 줄이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간이 하는 일이. 그래서 근데 결국은 수소 발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특히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음식 그리고 그 생식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또 수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5도라고 하셨죠. 65도 만에 이제 끓기 때문에 대부분의 쿡 음식에는 안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생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샐러드라든지 야채 종류겠죠. 그런 걸 드시게 되면서 간의 피로를 더 줄여줄 수 있는 이유가 간이 산성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좀 무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H2 그러니까 수소세트가 많이 분출되는 거를 드시면 드실수록 몸에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 몸에 산송도를 낮춰서 알칼리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뭐 이제 생식들 많이 하시고 뭐 샐러드 많이 드시고 이렇게 이제 생으로들 많이들 채소들 드시는데 그게 좋다는 건 아는데 이게 왜 좋은지를 정확히 몰랐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해서 좋구나라는 게 좀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제 생야채라든지 이런 거 수소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걸 드시는 것도 좋고 일단 몸이 알칼리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화된 작용에서 저희 몸의 건강 그 레인지가 7.4예요. 그러니까 7.4를 또 너무 알칼리화 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몸이 통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서 약간 알칼리로 변하는 게 이제 그 이상적인 형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그 수소가 많이 들어간 뭐 채소나 그런 생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이제 내 몸을 약간 알칼리화를 시키려면 또 알칼리성 식품들 그런 거를 또 좀 추가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이라기보다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근데 뭐 알칼리성 그 뭐 영양제라고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소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생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육류를 생식을 한다고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수소가 많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포인트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65도니까 사실 65도면 뭐 그냥 일반 상온보다 낮은 온도잖아요. 그런 온도에서 뭐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야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히 야채 중에 그런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pH 농도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아주 쉽게 내가 먹는 야채를 그냥 구글에 야채 이름을 적으시고 pH라고 쓰시면은요. 제일 첫 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쉬운 예로 이제 브로콜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브로콜리나 뭐 이런 야채들이 대부분 6점대에서 7점대 사이예요. 근데 이런 이제 거의 그 중화 위치란 얘기는 그 안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뭐 이제 산소 한계가 있고 수소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중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중립에서 산성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수소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7점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산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아예 강 알칼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디터전 같이 세제 그런 거 그냥 100% 알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알칼리성하고 또 뭐 염산 같은 아주 강한 산성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수소가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하나 맥락적으로 봤을 때 하나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건지 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수소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소의 농도죠. 수소. 그러니까 중화시킬 수 있는 수소를 찾아라네요, 오늘은. 그래서 네. 분자 수소하고 그냥 수소하고는 분명히 이제 구분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분자 수소는 우리가 수분으로 섭취가 불가능하고요. 네네네.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들, 생야채라든지 야채나 이런 데 들어있고, 또 그것을 가공을 하더라도 이제 그 열을 가하지 않고 가공한 제품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챙겨 드시면 우리가 말하는 항산화 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산화를 되네요. 막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노화를 막게 되고 그렇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중간에 막 이제 뭐 분자 구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챙겨 먹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건강도요. 그냥 누가 어디서 하니까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좀 알고 챙겨서 하다 보면은 그만큼 실천력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원리나 이유를 알고 이제 복용했을 때는 좀 복용 방법이라든지 또 내가 복용하는 어떤 모티브가 좀 더 틀려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막연해지지 않는다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동의 보감은요.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